한국이 드디어 오래 숨겨왔던 승부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세계사 개국만이 지배하던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 영역에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이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만 무려 5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전투기에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해왔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선택한 순간부터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처음 공개된 국산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계획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미래 전장 개념을 빠르게 구체화해왔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바로 독자 엔진 기술이 존재합니다. 외산 엔진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부터 완전한 독자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의 항공기술 의존도를 벗어나 세계 최상위 엔진 기술권에 들어가겠다는 명백한 의지이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도전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한 추력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엔진은 유인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모두 통합 운용하는 차세대 공군 체계의 핵심 요소로 설계되었습니다. 미래 전장은 기동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확보한 플랫폼들이 하늘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며 기술적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KF-21 이후의 전투기 플랫폼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초음속 무인기 체계까지 고려하면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 전략 자산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지금까지 항공기용 엔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부품 생산 경험을 축적해왔지만 전투기급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0에서 2를 만드는 과정이며 그 난이도는 전투기 기체 개발보다도 높다고 평가됩니다. 전투기 기체는 뛰어난 설계 능력과 구조 기술이 필요하지만 엔진은 그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며 작은 오차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시작한 도전은 단순한 시행착오로 해결될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국산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진 국산화는 군사 주권을 완성하는 마지막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며 이들은 동시에 세계 항공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미 체계 종합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제는 엔진 영역까지 확장해 진정한 항공기 완전 독립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규제나 수출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며 한국형 무기 체계의 경쟁력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국은 과연 세계 최상위 엔진 개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5조 원이 투입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그 첫 장면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는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은 단순히 KF-21의 차세대 심장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이 추구하는 새로운 전력 구조의 핵심 축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환경은 유인전투기 단독 운용 시대에서 벗어나 유인전투기와 스텔스 무인전투기가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복합전력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유무인 복합작전 개념을 한국이 실제 전력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엔진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무인 복합전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동력과 지속 비행 성능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엔진의 출력과 신뢰성입니다. 기존 F414 엔진은 KF-21이 블록 단계별로 임무 범위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한국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미래 공중전 개념을 완성하기에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무인 전투기 편대가 고기동, 은밀성, 고속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려면 더 강력한 추력과 장시간 임무 지속 능력을 갖춘 독자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입니다. 또한 이 엔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전력 구조가 수입 엔진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 한계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군용 엔진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힌 핵심 기술로 수출 규제나 운용 제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산 엔진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엔진 국산화는 곧 무기 수출 자율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특히 KF-21과 연계된 미래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려면 엔진 기술 독립은 필수 조건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는 기존 저출력 엔진으로는 운용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나란히 비행하며 고속 교전을 지원하거나 적 방공망을 먼저 돌파하는 임무는 강력한 추력을 가진 엔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산 엔진이 완성될 경우 한국의 무인 전투기는 단순한 정찰용 기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엔진은 한국이 추진 중인 장기적 미래 전투기 계획의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도 합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는 단순히 KF-21 후속 모델이 아니라 전장 환경 전체를 재구성하는 복합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고기동 네트워크 중심 전투, 자율비행, 무인기 통제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 요구되는 출력과 내구성은 기존 엔진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이러한 미래 전력 체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추진하는 엔진 개발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기체 기술만 확보해도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진정한 항공 전략 자립을 이루며 스스로 미래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군사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기존 엔진 공급국들은 한국의 기술 부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5,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결국 한국이 더 이상 외부 기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미래 항공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현실로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엔진 보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전투기 생산국에서 항공기 전력의 절대적 자립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15,000파운드급 국산 엔진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은 항공 기술 분야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영역으로 구조 설계부터 소재공학, 고온 내구 기술, 회전체 정밀 가공까지 모든 단계가 최고 난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전투기 기체는 우수한 공력 설계와 센서 통합 능력으로 완성되지만 엔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과학이자 산업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이 복합 기술 체계를 한 번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은 미국 대비 약 6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인력과 설비 인프라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 전문 인력만 1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문 인력은 약 200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발 속도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해결 능력, 실험 반복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투기급 엔진은 실험 과정에서 수백 번의 폭발, 소재 결함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개발 일정은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실험 설비 인프라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고도 비행, 극한 온도, 돌입 공기 흐름, 회전체 진동 등 수많은 변수 아래에서 실험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대형 엔진 시험 시설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구축된 시험 설비는 대부분 소형 엔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투기급 엔진의 고도 시험과 내구 시험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유인 전투기 엔진에 필요한 신뢰성 테스트는 단순한 성능 시험이 아니라 실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 또한 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구성과 신뢰성입니다. 미국의 F404 엔진은 약 4,000시간의 내구도를 갖고 있으며 F414 엔진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의 M88 엔진은 약 1,700시간 내구도를 보유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사용시간의 개념을 넘어 전투기 엔진의 생존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엔진이 1,000시간 이하의 내구도를 가진다면 유인 전투기 엔진으로 활용하는데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며 유지비 부담 또한 폭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추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천 시간의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는 한국 엔진 개발의 가장 큰 기술적 도전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된 총 사업비는 약 5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엔진 개발뿐 아니라 시험 설비 구축과 인증 체계 마련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라팔 전투기의 M88 엔진 개발에는
5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엔진 개발 비용 역시 2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비용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이 예산 안에서 완전한 전투기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술적 효율성과 연구 집중도를 극단적으로 높여야 가능해집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혁신이 필요한 매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국제 경쟁 환경입니다. 전 세계 엔진 시장은 소수의 강대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우위를 위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합니다. 한국이 직접 엔진 개발에 나설 경우 기존 업체들은 부품 공급을 줄이거나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견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먼저 무인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며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판단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인 전투기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인력, 설비, 비용, 국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장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도전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항공 강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한국의 기술 의지는 세계 군사 다음 산업의 단계는 강한 이러한 인상을 제약 남기고 속에서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진짜 역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은 단순한 연도 계획이 아니라 기술 확보 전략 전체를 반영한 치밀한 설계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한국은 먼저 2024년부터 기본 설계와 규격 정의 작업에 착수하며 엔진의 코어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엔진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추력 목표와 압축기 단계 구성, 연소실 구조, 터빈 블레이드 소재 등 핵심 요소가 모두 이 시기에 결정됩니다. 2029년까지는 코어 엔진 시험 개발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기술 검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코어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중심부로 압축기, 연소기, 고압 터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십 차례 이상의 폭발 시험과 성능 시험이 반복되며 설계 결함과 소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전투기급 엔진 개발에서 코어 엔진 완성은 전체 엔진 개발의 절반 이상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단계를 통해 진정한 기술 자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2037년까지는 확장 코어를 기반으로 완전한 터보팬 엔진을 제작해 실험과 인증을 완료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고도시험, 내구시험, 이물질 흡입시험, 극단 온도 변화 시험 등 실제 비행 환경을 모사한 모든 검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한국이 유인 전투기 엔진까지 목표로 한다면 이 단계에서 확보한 신뢰성과 고장률 데이터가 향후 모든 군용 항공기 인증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이 마련한 전략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무인 전투기를 먼저 시험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보다 인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험 부담도 적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인기는 장시간 고기동 시험과 극한 운용 패턴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엔진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방식을 통해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확실한 성능 데이터를 확보한 뒤 유인 전투기로 전개하는 단계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엔진 개발은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다시 설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하며 작은 결함도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서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면 유인 전투기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엔진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다 빠르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개발의 전체 속도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한국은 엔진 개발과 병행하여 시험 설비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 성능 시험 장비와 내구 시험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면 해외 설비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시험 일정도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국 항공 산업이 장기적으로 엔진까지 자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결국 한국의 로드맵은 초기 연구부터 실전 배치까지 모든 단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전략이며 단순히 목표 수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순차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제한된 국가만 보유한 전투기급 엔진 기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KF-21 이후에 미래 전투기 개발에도 핵심적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국이 15,000파운드급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 영향력은 군사기술 분야를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대되는 변화는 KF-21 전투기의 구조적 완성도와 수출 경쟁력의 대폭 상승입니다. 현재 KF-21은 탁월한 기체 성능과 높은 기술 자립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며 KF-21은 진정한 독자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해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술적 자유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국산 엔진 확보는 방산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엔진 수출 규제로 인해 조건 협상이 복잡해지거나 국산 엔진이 도입되면 이러한 외부 제약이 사라지며 한국은 자체 무기 체계를 완전히 통제하는 독립적 수출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조합은 동남아와 중동, 유럽 일부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전개 범위를 모두 확보한 플랫폼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매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국산 엔진 개발은 항공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은 수천 개의 고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부품이 고도의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이 엔진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 부품업체들과 소재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 전체의 기술 수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항공산업뿐 아니라 로켓, 민수용 항공기, 고성능 소재 산업 등 다른 분야에도 큰 도움을 주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입니다. 항공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극히 적으며 이들은 모두 군사적으로 높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수출 제한이나 유지 보수 제한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적인 방위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국산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해외 기술 규제에서 벗어나보다 적극적인 군사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차세대 기술 발전의 촉매제 역할입니다.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한국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엔진 개발에도 도전할 수 있는 경험과 인프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 필수적인 단계로 고출력 터보팬 기술과 전기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연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는 국제 엔진 시장의 구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세계 엔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매우 경계해왔습니다. 한국이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기존 엔진 업체들은 가격 경쟁뿐 아니라 기술 협력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소형 엔진 시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형 엔진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국제기술 경쟁 구조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 개발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전투기 산업과 국가 전략 전체를 재정의하는 사건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거대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며 한국은 이제 그 결정적 순간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